오늘은 제 11월 달 목표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로 하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스스로에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보자 각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1월 달에는 제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자격증이랑 시험 접수를 해놓은 게 많아요. 11월 16일 맞나? 일요일이거든요. 11월 16일에는 토익을 보고요. 토익에서의 목표는 900점 달성입니다. 듣기를 최대한 고득점 하고 독해에서 방어를 해서 900을 맞는 게 목표인데, 사실 방어를 하면 900이 되긴 어렵겠지만 일단 듣기를 매일 꾸준히 들어서 만점에 가깝게 맞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유통관리사 2급 시험을 봅니다. 이거는 제가 유통 쪽으로 가겠다라고 확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쪽에 가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흥미가 생기는 분야 중에 하나여서 고르게 되었고요. 이 시험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 간호를 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간호 입학을 찾아봤었단 말이죠. 대졸자 전형으로 전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 학점이 낮으니까 이걸 어떻게 커버할까 했더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보통 이제 경영을 많이 선택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학점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나 시험이 되게 많다. 그래서 보통은 2년 정도 걸리는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이 정말 빠르면 8개월까지 된다라는 광고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해주는 자격증 목록을 보다가 요거는 뭘까? 해가지고 신청하게 된 시험입니다. 되게 사고 흐름이 뜬금없죠? 일단 간호 대졸자 전형 입학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그 이유는 영상으로 남기기에는 조금 뭐하고, 제가 생각이 정리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anyway, 그래갖고 11월 22일에는 그렇게 알게 된 유통관리사 2급 시험이 있고요. 목표는 당연히 합격입니다. 턱걸이여도 좋으니 합격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합격하게 되면 영상 또 합격 후기 이렇게 올릴 수 있을 테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라도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좀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펴놓기만 하고 각 장을 시작만 했어요. 총 4개의 장이 있거든요. 각 장을 시작만 했다. 지금은 현재 그런 상태이다. 큰일이 났다. 발등이 좀 따뜻하다. 약간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29일에는 매경 테스트가 있습니다. 매경 테스트는 경영하고 경제 파트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는데 그 두 개를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거는 막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행정학도 공부했었고 경제학도 공부했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아서 800점이 목표입니다. 1000점 만점이 시험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경영 파트만 반 정도 본 상태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관리사 2급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한 다음에 유통관리사 끝나고 나면 매경을 벼락치는 것이 저의 대략적인 계획입니다. 근데 이 매경 테스트 자료들을 보면서 약간 느낀 게, 제가 경제학에 가지게 된 트라우마가 아직 극복이 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다른 과목들은 그냥 막 토익 같은 거는 그냥 보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미루게 되는 거라면, 경제학은 딱 피게 되면 괴로워요. 이게 어떤 느낌의 괴로움이냐면 하기 싫다가 아니라 약간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그 경제학 강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면서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제가 그 경제학 강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는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아마 찍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의 약간의 저만의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어서 경제학이 조금 관건이지 않을까. 경영학은 의지를 갖고 벼락을 친다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경 테스트를 접수한 것 자체가 그 경제학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 이거를 좀 극복하고 싶어서도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제한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매경 테스트는 따놓으면 나중에 공기업
시험을 볼 때도 경제학 경영학 기반이 될 테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적으로 이제 11월 달의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금전상으로의 계획은 늘 하던 저축을 꾸준히 다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건강검진이랑 병원 진료를 당긴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추가로 벌게 되는 부수입과 알바비는 다 병원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빡빡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에요. 건강검진에서는 이제 언니 회사 덕분에 받게 될 수 있었는데 그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항목들이랑 제가 갑상선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갑상선 관련된 검진이 진행될 것 같고 내시경도 한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하루를 몽땅 또 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가는 병원은 제가 이제 수술 후에 검진으로 가는 건데 8월 달에 갔을 때 20만 원 조금 넘게 들었거든요. 아마 12월 달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검진을 제가 몸에 부작용처럼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당긴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자기계발 관련된 거랑 건강 관련된 거랑 돈 관련된 거 빼고의 저의 일상을 이야기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책을 좀 읽고 싶고요. 이직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 직장을 좀 잘 적응을 해서 어떻게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 독서 모임을 그만두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개인적으로 막 거기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사회성이 떨어지고 내 한마디 한마디가 스스로가 좀 역겹다 느껴져서 나오게 된 거여가지고 거기 구성원분들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오픈마인드인 분들이셔가지고 저를 되게 엄청 다독여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분위기를 막 가뿐싸 만들어도 아이 괜찮다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계속 해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독서 모임 더 못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다들 뭐 글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아쉬워해 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마음이 좀 다스려지고 나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좀 편해지고 내 한마디 한마디가 스스로가 느끼기에 좀 짜증나지 않게 되면 꼭 그 모임을 다시 나가고 싶다는 약간 목표라고 해야겠죠? 목표가 있거든요. 사회성도 좀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그거를 내년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좀 끌어올리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되게 많죠? 뭐 하고 싶지 않다, 막 다 싫다 이런 사람 치고 목표가 되게 많습니다. 딱 목표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늘 목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딱히 이벤트를 알 건 없고요. 그냥 시험 전에 알바 좀 쉬는 거랑 이번 주말쯤에 한번 가족들하고 놀러 나가기로 한 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말로만 우울하다 하면은 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스로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자라고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매일 제 시간에 밥을 먹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이고 아침에 너무 늦게 눈을 떠서 일어나자마자 일을 시작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그 업무가 아닌 걸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커피를 내린다거나 청소를 한번 싹 한다거나 빨래를 돌려둔다거나 그런 식의 소소하지만 일이 아닌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운동을 혼자서 홈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스스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스스로가 느끼기에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서 유지했으면 좋겠고 11월 달에는 술을 좀 덜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저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고 느끼진 않거든요. 그냥 무기력하고 하기 싫다 이러고 있는데 저의 몸은 좀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뭐 정신이 스트레스 받나? 어쨌든 스트레스를 좀 받는지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커피를 막 엄청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 아침에 딱 한 잔 먹거든요. 그것도 이제 줄인 거예요.
근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 영상을 틀어놓지 않으면 마음속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도저히 못 자고 약간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찾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그네슘을 먹었을 때 악몽을 너무 심하게 꿔서 더 이상 안 먹고요. 커피는 말씀드렸듯이 줄인 상태이고, 그럼에도 이제 입이 좀 심심해서 오후 시간대가 힘든데 그럴 때는 디카페인을 먹어야겠다 해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디카페인으로 생활을 해볼 생각입니다. 약간의 목표, 이것도 약간 소소한 목표와 지출 계획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건강 관련된 부분을 다시 끄집어서 얘기하자면 잠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운동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말하고 할 때는 좀 힘이 나고, 그래, 나 잘 살아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평소 생활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스스로한테? 너무 가증스러운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상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알고리즘도 약간 그런 걸 많이 추천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개발적인 거, 뭐 무기력 극복하는 법, 뭐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걸 엄청 많이 보여주는데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게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딱 펴서 보는데 집중을 길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계속 집중이 끊기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 자체가 생활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도 이러니까 너 그냥 한번 절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겠니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그걸 또 혹하고 있었답니다. 이 절이 그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어디 한번 이제 좀 속세에서 벗어나서 있을 만한 곳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셨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을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가 보기에도 제가 조금 처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교환 독서를 하자고 해가지고 교환 독서 책도 정한 상태인데 저는 진짜 데드라인이 안 정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스스로한테 한 번 더 실망한 느낌이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일주일째 책을 받아놓고 일주일째 안 읽고 있어요. 읽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책을 안 읽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격증 준비 중이니까 라고 하는데 자격증 책은 하루에 몇 페이지 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난 토익 듣기라도 하니까 라고 해놓고 토익 듣기는 켜놓기만 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토익 듣기가 하기 싫으면 경제 뉴스를 틀어놓는데 경제 뉴스를 틀어놓고도 세상 다 뻔한 소리 이러고 있어요. 스스로 약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이런저런 좀 착실한 계획들과 생각을 말씀드렸다면 뒤에는 약간 저의 진솔한 요즘 마음, 약간 혼란하고 정신없고 정답이 뭔지 모르겠는, 하지만 누군가가 보면 굉장히 명확히 정답이 있을 약간 그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해보았습니다. 생일 선물로 타로 카드를 하나 받았거든요. 제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 타로 카드를 받으면 매일매일 타로를 보면서 카드를 하나씩 익혀가지고 저걸로 부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받고 싶다고 했던 건데 딱 한 번 폈어. 딱 한 번. 미치고 환장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한평생 안 했던 그 생각을 뭐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미루기 좋아하는지 저는 스스로에게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부정적인 면으로 놀라고 있어요. 저는 되게 제가 노력하는 자세와 끈기와 그리고 생활력, 그리고 좀 무언가가 잘 안 되고 꺾여도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말도 되게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상식에 부합까지는 아니어도 상식적인 사고로의 교정이 가능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뭐 그냥 불통인 고집불통
그 소통이 안 되는 고집불통에다가 좀 답답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되게 그들에게는 호의일 수 있으나 굉장히 제가 문제아가 되거나 나만 없으면 여기가 상황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신청을 못한 것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런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어요. 잘 살아남아서 다음 영상을 또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